코스피가 무려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6% 가까이 올랐어요. 역사적 쾌거죠. 그럼 여러분 통장 잔고도 76% 늘었나요? 아니면 물가가 내려가서 살림이 나아졌나요? 대답은 아마도 아니요, 일 겁니다. 오히려 요즘 점심값 15,000원 넘는 게 당연해졌고, 마트 가면 장바구니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으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서민들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코스피 5천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는지 그 속도의 비밀을 알아보고 주가 상승과 민생 고통이라는 정반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 IMF 위기 직전과 지금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을까요? 코스피가 1년 만에 76% 상승했다는 건 보통 속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 성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급등이에요. 이런 초고속 랠리 뒤엔 세 가지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 가치 폭락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무려 20% 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투자자가 1년 전에 1,000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환율이 1,200원일 때 이걸 원화로 바꾸면 120억 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1,000만 달러가 147억 원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27억 원이 공짜로 생긴 셈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갑자기 엄청나게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달러로 보면 작년보다 훨씬 저렴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떨이 판매, 영어로 파이어 세일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AI 버블과 반도체 착시입니다. 코스피가 5천을 찍었다고 해서 840개의 상장 기업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딱 두 개 종목이 코스피를 거의 혼자 끌어올렸습니다. 인공지능 붐 타고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두 회사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 이 두 개 종목만 올라도 지수는 쑥쑥 오릅니다. 나머지 90%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말이죠. 이건 마치 한 반에 학생이 100명인데 2명이 만점 받았다고 해서 우리 반 평균이 올랐다고 자랑하는 격입니다. 전체 체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특정 학생 2명이 엄청 잘한 거예요. 세 번째는 비투와 영끌의 마지막 불꽃입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내세우면서 이제 주식 사야 합니다 라는 시그널을 줬죠. 그러자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긁어가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문제는 이게 실물 소득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으로 만든 거품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번 흔들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언뜻 보면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주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싶죠. 정상적인 경제에선 주가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 나라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 주가 오를 때 달러도 강세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가는 폭등하는데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율 때문에 싸졌으니까 사는 거예요. 단기 차익 거래죠. 이런 돈을 한머니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뜨거운 돈이에요.
더 심각한 건 국내 자본의 탈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 주식 안 사고 미국 주식 사는 속도가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2026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예요. 이게 뭘 뜻하냐고요? 국민들이 원화와 한국 시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나라 통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달러 수요는 폭발하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코스피 5천이 서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국장을 열심히 하는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는 희망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코스피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에요. 한국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의 밀가루, 주유소의 기름, 마트의 수입 과일, 심지어 김밥 안에 들어가는 참치까지 거의 다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1,200원에서 1,470원으로 올랐다는 건 같은 물건 사는데 20%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모든 물건 값이 20% 올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고환율이 만든 숨은 세금이에요. 실제로 서울 시내 점심 한 끼 값이 작년엔 10,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0원 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이 10,000원을 넘고 김밥 한 줄이 4,000원이에요. 왜냐고요? 수입 밀가루 가격이 올랐거든요. 환율 때문에. 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코스피는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익은 주주와 임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요.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손님들 지갑은 닫혀서 가격 올리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2026년 들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이쯤 되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코스피 5천은 그들만의 잔치예요. 달러 자산 가진 부자들과 수출 대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원화로 월급 받는 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우리가 30년 전에도 겪었습니다. 1996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정부는 OECD 가입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국민소득 10,000달러 달성, OECD 가입, 이런 숫자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터졌습니까? 1997년 외환 위기죠. 알고 보니 한국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외국인 자본은 단기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한머니였던 겁니다. 위기 신호는 계속 있었는데 우리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는 안이한 낙관론에 취해서 못 봤어요. 지금 2026년은요. 정부가 코스피 5천과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외치고 있습니다. 30년 전 OECD 가입과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부풀리기에만 열중하고 정작 실물 경제의 체질 개선은 뒷전입니다. 1997년엔 기업 부채가 뇌관이었다면 지금은 가계 부채가 시한폭탄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신용융자 역대 최고의 고환율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복합 불황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1,470원대인데 만약 1,500원을 돌파한다면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수입 물가 폭등이 본격화되고 외국인 자본 이탈 가능성도 커져요. 그러니 달러 자산 일부 확보하세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 같은 걸로요. 두 번째는 코스피 쏠림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주시하세요. 만약 이 비중이 40%를 넘어간다면 이건 더 이상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폭락할 수 있으니 분산 투자하고 특정 섹터에 몰빵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개인들이 빚내서 주식 사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조정이 왔을 때 패닉이 발생합니다. 강제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폭락이 증폭되거든요. 그러니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여윳돈으로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이제 우리 경제 좋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펀더멘털 개선 없는 급등은 반드시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을 주시하세요. 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인한테는 박앤세일이지만 국민한테는 소득 삭감과 같습니다. 주가와 통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는 지금 상황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위험 신호예요. 30년 전 OECD 가입 축포가 비명으로 바뀌었듯 2026년 코스피 5000 축포도 신기루일 수 있습니다. 코스피 5000에 속지 마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수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경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